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개수값 관리도에 관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에는 개수값 관리도입니다. 2번 NP관리도에서 중심선 및 관리 한계 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연히 NP관리도는 이항분포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NP와 C는 N이 변하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고요. P하고 U는 N이 변할 경우에 중심선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심선이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P나 U를 쓴다 그랬죠.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 자체가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편한 걸 택하기 위해서 NP하고 C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변함으로 P관리도를 사용한다. 맞죠? NP관리도에서 관리하한은 굳이 둘 필요는 없는데 항상 얻는 건 아니라고 했죠. 즉 X가 8개가 넘어가면 하한이 나타나요. 6개, 7개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8개부터는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하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출력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그랬죠. 부분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리 한계의 폭은 이것이 문제예요. 넓어집니다. NP관리도는 왜 넓어지느냐 하면 EX 플러스 마이너스 3DX인데요. NP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P 1 마이너스 P입니다. 이거는 P는 변하지 않죠. N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예, 루트 N배만큼 폭이 넓어집니다. 근데 대신 데이터는 N배로 커지죠. 데이터는 N배로 커지고 폭은 루트 N배로 커지니까 데이터가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검출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검출력이 올라가면 N이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놈은 반대로 N이 증가하면 폭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던지면은 1000명 중에 999명 걸려요. 특히 교수들은 다 걸립니다. 저도 이거는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걸려요. 왜 순간적으로 걸리냐면은 N이 커지면 당연히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지 넓어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NP관리도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이거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NP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적합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부적합품수입니다. 1번부터 틀렸죠? NP관리도의 상칙관리 한계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죠. 하가 되면 마이너스 되고요. NP관리도는 부분근의 크기가 일정할 때만 쓴다. 부분근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P관리도로 가야겠죠. 부분근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 P관리도보다 NP관리도를 사용한 것이 계산이 쉽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NP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게 X죠. 네, P관리도를 찍으려면 계산을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롭죠. 네, 그래서 NP관리도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죠. 4번 NP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P관리도는 이제 부적합 품수 관리도 품수 관리도다. 그래서 NP관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근의 크기는 당연히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라인이 NP바거든요. 이게 N이 일정하지 않으면 센터라인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라인이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항목으로 부적합품의 개수를 취급한다. 그렇죠. 부적합품의 개수, NP를 취급한다. 부적합품의 수, 1급품의 수 등 특정한 것의 개수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P관리도보다 계산이 쉽고 계산이 쉽다기보다도 뭐 계산을 한 번 덜 하는 건데요.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한 게 아니고 표현은 똑같은 거죠. 예. 작업자가 오히려 보기는 쉽죠. P관리도는 이제 N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그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예 N이 같은 경우로 따져야지. N이 같은 경우로 따지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 같고 일단 계산을 간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N에서 부적합수 X개를 뽑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찍으면 이게 NP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바로 그리면 돼요, 관리도를. 근데 P관리도는 X 나누기 N 해가지고 P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일일이. 계산하니까 계산이 많으니까 그냥 뭐 N이 같으면 그냥 뭐 NP관리도 그리지 왜 P관리도 그리냐 뭐 이런 관점으로 했던 거죠.
5번 다음 데이터로 MP 관리도를 작성하려고 한다. 관리 한계는 얼마냐? 기본적으로 이게 합이 10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적합 수는 80이 되죠. 그러니까 P는 1000분의 80이니까 0.08이 되고요. 그리고 NP는 K분의 시그마 X니까 80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6이 되네요. 그러므로 NP 관리도의 3시그마는 NP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P 1 마이너스 P가 되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6 곱하기 0.92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6 플러스 마이너스 11.51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A 공정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 시그마법에 의한 부적합 품질 관리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 짐승 문제 나왔죠? 이 관리도에 CL이 2%라면 UCL은 얼마냐? 이거는 이제 P 관리도니까 EP는 P가 되고요. VP는 P1 마이너스 P를 N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EP 플러스 DP니까 여기다 3루트를 씌우면 끝나죠. 이 관리도에 CL이 2%라면 CL이 2%니까 얘가 0.0이네요. UCL은 얼마냐? 단 부분근의 크기 N은 100이다. 그랬죠? 0.02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니까 2가 됩니다. 빌어먹을 숫자가 나왔죠? 0.02 곱하기 0.98 나누기 10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건 UCL이니까 마이너스 쪽은 필요 없죠? 계산하면 0.048이 되네요. 답은 1번입니다. 8번 공정평균 부적합품률 P가 0.05고요. 부분근의 크기가 200일 때 3시그마 관리 한계를 사용하는 P 관리도의 UCL과 LCL을 구하시오. 예, 그러면 EP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VP가 되죠. 그러니까 EP는 0.05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니까 0.05 곱하기 0.9 한 뒤에 나누기 N인데 부분근의 크기가 200일 때래요. 그러면 0.05 플러스 마이너스 0.046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일단 간단히 계산해보면 여기서 이게 n이 200개 아닙니까? 200개 곱하기 0.05죠? 2, 5, 10 10개죠? 8개 이상이죠? LCL 나옵니다. 일단은 MP를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LCL하고 저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얘들이 바로 답이 아니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9번 어떤 제조공정으로부터 MP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N=100개씩 20조를 취하여 부적합 품수를 조사했더니 시그마 MP가 68이었다. 관리 상한은 얼마냐? MP 관리도니까 뭐 우선 MP부터 구해야 되죠. 시그마 MP가 68이라고 했으니까 MP는 68을 20조를 취했다 그랬으니까 20으로 나누면 3.4가 되죠. 그러면 P도 구해야죠. 다시 뭐 이거를 n이 100개니까 3.4를 100으로 나누면 0.034가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UCL은 MP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P바의 1 마이너스 P바가 되는 거니까 3.4 플러스 3 루트 3.4 곱하기 1 마이너스 0.034가 되죠. 그러면 8.83687이 됩니다. 8.84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죠. 10번 P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개수치 데이터에 당연히 적용되고요. P니까. 부분분의 크기는 틀렸죠. 1 나누기 P 5 나누기 P가 됩니다. 그래서 MP가 하나에서 5개 사이에 들어오게 한다. 부분근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MP 관리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그랬고요. 일반적으로 부적합 품질의 많은 특성이 하나의 관리도 속에 포함되므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P는 전부 하나로 다 용광로처럼 다 묶어버리는 거죠. X바R 관리도보다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답은 2번이 되네요.
11번 P관리도에서 부분군의 크기와 관리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한계는 부분군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P관리도는 관리한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n이 커지면 좁아지고 n이 작아지면 넓어지죠. 관리한계의 폭은, 그러니까 뭐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부분군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리한계의 폭은 좁아지죠. NP하고는 반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고 NP가 특이한 거죠. 부분군의 크기가 다를 경우 관리한계에 요철이 생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C관리도와 U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U관리도를 사용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U나 P관리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U관리도의 중심선은 당연히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심선은 모든 관리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C관리도의 중심선도 당연히 변하지 않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U관리도의 관리한계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관리한계는 당연히 요철이 생기죠. 네, 변한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C관리도는 작성할 수 없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표는 일정 단위당 확인한 부분군에 대한 부적합수 자료이다. C관리도의 중심선은 얼마냐 그랬네요. 예, K가 9개고요. 시그마 C, 즉 시그마 X가 79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은 거는 아주 단순한 거 물었죠. 예, 센터라인 중심선 C반은 79를 부로 나누는 게 되겠죠. 8.78이 되나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시그마 C가 80이고 K가 20일 때 C관리도의 관리하는 어떻게 되느냐. C관리도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C반을 구해야죠. 80을 20으로 나누면 되니까 4가 되네요. 관리하는 이거는 뭐 9보다 작으니까 이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벌써 이제 6 아닙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10하고 음수로 결정되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8번 U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적합수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틀렸죠? 네, 푸아송 분포를 따른다. 시료의 크기가 면적이나 길이가 일정할 경우만 사용하는 것은 C관리도죠. U관리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이거 틀렸다고 봐야겠죠? 관리상하는 U바 플러스 A 루트 U바 이렇게 이제 뺑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모수면 무조건 A를 쓸 수가 있어요. U가 평균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 시그마 P바 플러스 마이너스 A 루트 P 1 마이너스 P. 물론 바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그죠? U바 플러스 마이너스 A 루트 U바예요. 이유는 이것이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것을 A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P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P 1 마이너스 P인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A로 놓은 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U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U바인데 이렇게 묶은 거죠. 결론적으로 A라는 것 자체는 시그마에 붙이는 모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 모수잖아요. P하고 U가 개수치 파라미터니까. 그래서 모수에만 A를 붙일 수 있다는 원칙이 전혀 바뀌질 않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로 시험 문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U도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많아요. 이게 소수점은 없거든요. 이게 정수만 있고요. N이 2에서 30까지 보통 나와 있어요. 근데 P는 30개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U도 소수점인 경우가 많아서 글쎄요. 이게 사용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상당히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관리 상하는 C관리도를 이용하면 NU바 플러스 3루트 N U바와 같다. 예, C관리도는 C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C바인데요. C를 N으로 나누면 U가 됩니다. 그러니까 C는 NU가 되죠. 여기 NU 집어넣으면 NU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C바가 들어가니까 NU바가 들어가면 되죠. 뭐가 다른가요? N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N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유가리도에서 1300m의 에나멜선의 검사에서 피놀이 10개 있는 경우에 단위당 부적합수는 얼마냐. 현재 1300m에서 10개가 있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이 1300m를 봤는데 결점수 C가 10개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1000m를 하나의 단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1300m를 1000m로 나누려면 이 자체에다가 곱하기 13분의 10을 하면 1000m로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에다가 13분의 10을 곱하면 약 7.7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0m당 유가리도를 적용하게 되면 U반은 7.7이 됩니다. 20번 5대 라디오를 하나의 부분군으로 구성하여 25개 부분군을 조사한 결과 195개의 부적합이 발견되었다. 이때 C가이도와 U가이도의 UCL은 각각 얼마냐. 네, 우선 C가이도를 먼저 구해보면 195개를 K로 나누면 7.8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C관리도, U관리도의 UCL을 구하라 했으니까 C관리도의 UCL은 7.8 플러스 3 루트 7.8이 되죠. 그러니까 16.18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U관리도의 UCL을 구하려면 U바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U바는 195를 5 나누기 25로 나눈 거죠. 그러면 1.56이 나옵니다. 그러면 U관리도의 UCL은 1.56 플러스 3 루트 1.56을 5대의 라디오라고 그랬으니까 N이 5가 되죠. 그러면 3.24가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이런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C관리도와 U관리도는 같은 관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C를 N으로 나누면 U가 되죠. 그러니까 C가 16.18이고 이게 C의 UCL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N5로 나누면 U의 UCL이 나옵니다. 즉 3.24가 나오죠. 똑같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U관리도를 그리는 거지 C하고 U가 전혀 다른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굳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눠주면 이 원칙에 의해서 그냥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P관리도와 X발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파괴검사의 경우에 X발 관리도보다 P관리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괴검사는 표본이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P관리도의 경우가 X관리도보다 실효수가 당연히 많죠. 개수치는 실효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P관리도의 경우가 X관리도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적죠. 그냥 전체만 알 수 있을 뿐이다. X관리도를 적용하기 위한 예비주사 분석을 할 때는 P관리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24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관리도는 공정의 평균값의 변화를 보는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산포의 변화를 보는데 사용이 되죠. U관리도는 부분군의 크기가 변하든 안 변하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C관리도 얘기죠. 관리도를 사용해서 좋은 품질 노트와 나쁜 노트의 품질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검사의 정의죠. 샘플링 검사의 정의입니다. P관리도는 부분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UP는 특징적으로 N이 변해된다 그랬죠. 답은 4번이 되네요. 25번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바 관리도의 검출력은 X관리도의 검출력보다 좋다. 폭 문제죠. 폭. X바가 X보다는 좁으니까 당연히 검출력이 좋죠. 관리 한계를 2시그마로 좁히면 폭이 좁아지는 거죠. 불합격이 증가한다. 1.5, 2.5는 감소하죠. 네, 틀렸네요. 그 다음에 P관리도에서 조마다 부분군의 크기가 다르면 관리 한계는 요철이 생긴다. 이게 맞죠? 네. MP관리도는 각 부분 간의 크기가 반드시 일정이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26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바 관리도의 검출력은
당연히 X관리도보다 우수합니다. 이거는 배워서 아시죠? 관리 한계를 2시그마로 좁히면 제1.5U가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시그마를 줄인다는 얘기가 폭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타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니까 베타는 줄죠. 그럼 알파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C관리도는 각 부분군에 대한 샘플 크기가 반드시 일정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부분군에 대한 샘플의 크기가 아니고요. 부분군의 크기가 이렇게 써야 되죠. 반드시 일정해야 한다. 당연히 일정해야 되고요. U관리도는 부분군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관리 한계는 요철이 된다.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놨죠.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관리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2X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뭐 하나 빠졌죠. 이렇게 잘 틀리게 한다 그랬죠. 3DX바이며 표본의 크기는 루트 n으로 결정된다. 뭐 이게 표본의 크기죠. 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저거는.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 무조건 상극이라고 그랬죠. X바 관리도에 있어서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시그마 X바 제곱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벗어나겠죠. P관리도에서는 각조의 부분군의 크기 n을 일정하지 않아도 관리 한계는 요철이 생긴다 그래야죠. 네, 이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바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로 또 틀렸죠. 네, 제품 규격은 무조건 상극이에요. U관리도에서 부분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요철이 생기고요. 개수형 관리도에서 LCL이 음수인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0, 뭐 이렇게 놓는데 0은 안 된다 그랬죠. RM 관리도에서 사용되는 개수를 개수표에 찾을 때 부분군의 크기는 당연히 2로 간주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